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농축산물의 시세 정보를 생생하게 생방송으로 전해드리는 MBS 생방송 가락동 365의 백근곤 박혜연입니다. 또 오늘 함께해 주실 특별한 분이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MBS 박동민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MBS 박동민 기자입니다. 네, 박동민 기자와 이 농업에 대해서 오늘 다양한 얘기들을 1시간 동안 또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로교통공단이 최근에 한 자료를 발표했는데요. 가을 수확철인 10월에 농업기계 교통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다른 달에 비해서 38.9%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사망자 수는 무려 58.1%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최근 5년간을 분석해 봤을 때요. 2,284건의 농기계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377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하는데요.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최근 5년간 가을 수확철인 10월에만 발생한 이 농업기계 교통사고와 사망자가 264건, 49명으로 전체 11.8%, 13%를 차지해서 월별로 가장 많은 통계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따져보면은 한 3일에 하루꼴로 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안타까운 생명이 지금 목숨을 잃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 수치를 보니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취재하시면서 좀 많은 상황을 좀 보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10월은 추수기라서요. 농업인들이 한창 바쁠 그럴 기간인데요. 네. 사고는 농로와 농로로 진출입하는 포장도로 그리고 출입로 등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무래도 가을 수확철인데다가 단풍철이 겹치면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농업기계 외에도 자동차와 운전자의 안전의식이 부족해서 발생한 안타까운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농업인들의 안전이고 또 소중한 생명이죠. 아, 그렇죠. 네, 예. 중요합니다. 그 어느 순간에도 안전운행 잊지 마시고요. 또 각 지자체별 농업기술센터에서는요, 농업기계 임대사업 참여 농업인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생방송 가락동 365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주목할 농산물은요, 깻잎과 블루베리 그리고 배추입니다. 생방송 가락동 365 10월 18일 목요일 생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된 주요 농산물 경매 시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총 반입량부터 살펴보시죠. 네, 오늘 들어온 물량입니다. 과일 1,408톤, 과일과채 623톤, 일반 채소 4,908톤 들어왔습니다. 총 6,939톤 들어왔고요. 어제 들어왔던 물량과 비교했을 때는 39톤 적게 반입됐습니다. 무 반입 물량도 보겠습니다. 680.3톤 들어왔습니다. 네, 어제는 671.7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는 8.5톤 정도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무 20kg 상품 평균가 보시죠. 11,689원을 기록했고요. 최고가는 13,200원, 최저가는 1,800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오늘 평균가 11,000원대입니다. 어제는 12,000원대였는데요. 어제보다는 시세가 하락했습니다. 584원 하락한 가격에 낙찰됐습니다. 네, 무 최근 7일 동안의 최고가입니다. 10월 12일 16,000원대였었는데요. 그 후로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10월 15일 13,000원대까지 떨어졌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같은 경우는요, 한 200원 정도 상승한 가격이죠. 13,20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27일 24,847원을 기록했고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지금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 11,689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이렇게 무 상황에 대해서 오늘 또 박동민 기자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동민 기자, 사실 가장 지금 궁금한 게 가을 무 산지 상황이거든요. 좀 어떻습니까? 네, 파종기의 잦은 강우와 생육 출하기 폭염, 집중호우 등으로 전년 평년보다 작황이 부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실 작황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해도 이 무하면은 우리나라 가장 대표적인 농산물로 볼 수도 있잖아요. 소비 상황은 크게 또 걱정이 없겠죠? 어떤가요? 네, 소비에 대한 특별한 변수가 있는 것은 아닌데요. 전월보다 가격이 하락하면서 이번 달에는 소비 물량이 회복되면서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달 하순까지의 가격은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네, 가을무 재배 면적의 감소와 그다음에 여름철 기상 악화의 영향으로 고랭지 작황이 좀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출하 물량이 감소하면서 전년 평년보다 좀 가격이 높고요. 전월보다 낮은 20kg 상품 기준으로
10,000원 중후반대로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가을무 재배 면적이 지금 감소 추세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뭐 출하 상황도 좋지 못할 거다 이렇게 좀 예측을 해봐도 될까요? 네, 그 전년과 평년 동기간보다 출하 물량이 좀 감소하면서 가격을 좀 상승하게 만드는 요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가을무는요, 사실 영양도 가득하고요, 또 당도도 높아서 산삼과도 같다는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을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농가에서는 선별 작업 꼭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채소 경락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볼 품목은 양배추입니다. 290.7톤 들어왔네요. 어제는 272.6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는 18.11톤 더 많이 반입됐습니다. 빨간 양배추 8kg 상품 평균가입니다. 오늘 42,481원을 기록했고요. 어제는 49,799원에 거래돼 있었습니다. 어제보다는 7,318원 하락한 가격입니다. 빨간 양배추 최근 7일 동안의 최고가입니다. 10월 15일 41,000원대였다가요. 10월 17일 어제였죠. 바로 52,000원대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상황은 좀 좋지 못합니다. 46,00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부추도 보겠습니다. 67.15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66.8톤 들어왔었네요. 어제보다는 0.351톤 더 증가했습니다. 영양부추 150g 상품 기준입니다. 평균가 2,518원을 기록했고요. 어제는 2,100원대였네요. 어제보다는 상승했습니다. 380원 오르면서 2,518원에 낙찰됐습니다. 영양부추 최근 7일 동안의 최고가입니다. 뭐 전반적으로 지금 상승세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10월 12일 1,200원대에서 지금 보시다시피 10월 16일 이후로 급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2,95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근대도 보겠습니다. 18.93톤 들어왔네요. 어제는 20.67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는 반입량이 줄어들었습니다. 1.74톤 적은 반입량입니다. 근대 4kg 상품 기준 평균가 6,087원, 어제는 8,000원대였습니다. 어제보다는 시세가 하락했네요. 1,990원 떨어진 가격에 낙찰됐습니다. 네, 근데 최근 7일 동안의 최고가입니다. 비교해 보도록 하죠. 10월 13일 6,100원대였고요. 그 후로 시세는 계속해서 상승하다가 10월 17일 어제 이후로 하락세입니다. 7,60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박동민 기자,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오늘 좀 떨어지긴 했지만요. 시세 괜찮게 봐도 괜찮을까요? 네, 그 전년과 평년보다 가격이 좀 높게 형성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전년보다는 약 100%, 2배죠. 그다음에 평년보다는 약 50% 정도 상승한 가격입니다. 그럼 산지 상황 같은 경우는 좀 어떻습니까? 네, 정식기의 기상 여건이 좀 악화되면서 정식이 지연돼 생산 물량이 전년보다 감소한 그런 상황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소비가 좀 주춤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되는데요. 소비는 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네, 최근에 그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욜로라고 하죠. 네. 그리고 소확행 이런 문화가 확산되면서 근대 수요가 점진적으로 좀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다행이네요. 네. 자, 그러면 이번 달 근데 출하와 가격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네, 갑자기 많이 추워졌죠. 그래서 네. 기온이 떨어지면서 지난달보다 출하 물량이 좀 감소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시세는 근대 4kg 상품 기준으로 9,000원에서 10,000원대 가격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수요가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다고 하니까요. 농가에서도 걱정하지 마시고 좀 좋은 상품들로 출하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바로 오늘의 채소입니다. 어떤 품목인지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채소 바로 깻잎입니다. 44.58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39.59톤 들어왔네요. 어제보다는 4.9톤, 약 한 5톤 정도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깻잎 백속 상품 기준입니다. 평균가 22,834원, 최고가는 27,500원, 최저가는 2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어제는 26,000원대였는데요. 오늘 22,000원대로 시세는 하락했습니다. 등락가 볼까요? 3,263원 떨어진 가격 22,834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깻잎 최근 7일 동안의 평균가입니다. 뭐 가격 상승과 하락이 그렇게 크게 나는 상황은 아닌데요. 10월 16일 27,000원대였고요. 그 후로는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오늘 22,834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전년도 30일과도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가고요.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9월 19일 같은 경우 34,000원대로요. 지난해보다 시세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9월 29일부터는 상황이 좀 역전됐었죠. 지난해 시세가 좀 더 좋았었고요. 그래도 다행히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지난해보다 올해 가격이 더 좋게 기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22,834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산지별로도 보겠습니다. 깻잎 경남 밀양시가 14,576원, 충남 금산군 19,548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충남 서천군 18,267원에 거래됐네요. 네,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이 최고가와 평균가 모두 높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최고가는 29,000원이었고요. 평균가는 19,548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채소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네, 지금 시각 7시 15분 지나고 있습니다. 생방송 가락동 365 오늘의 채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채소는 쌈채소 중에서 바로 깻잎인데요. 제가 깻잎 정말 좋아하거든요. 저도요. 이 깻잎에 대해서 네.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쌈채소는 어떤 품목들이 있는지 박동민 기자가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많이 반입되는 순서대로 한번 말씀을 좀 네. 드려볼게요. 예, 예. 많이들 드시는 거죠. 상추, 그다음에 깻잎, 치커리, 케일, 신선초, 청경채, 근대, 쑥갓 이렇게 순서대로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입량으로 본다고 하면 깻잎은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까? 네, 올해 9월 말 누계 반입량은 1,248톤으로 전년 대비 약 9.6%, 평년 대비 약 6.4%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와 평년보다 반입량이 이렇게 좀 감소했다면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가격이 좀 올라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가격은 좀 어떻습니까? 네, 표를 한번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9월까지는 올해 6월, 7월을 제외하고는 모든 달에서 높은 가격을 형성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달부터는 전년 평년과 비슷한 가격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군요. 자, 6, 7월까지. 6, 7월은 조금 다른 상황인데 뭐 네. 시세를 현재 가장 잘 받고 있는 지역은 또 어딘지 그 비결은 뭔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기자님 좀 짚어주시죠. 네, 저희가 취재를 좀 해본 결과 시세를 네. 잘 받고 있는 지역은 충남 금산, 서천, 그리고 경남 밀양이 좀 잘 받고 있었고요. 예, 예. 지자체나 지역 농협의 지도 지원 강화를 통해서 브랜드 이미지 구축과 재배 기술이 우수하고 품질 관리를 강화를 해서 시세를 높게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충청남도 금산도 말씀해 주셨는데 금산하면 또 인삼이 유명하잖아요. 깻잎도 유명하군요. 근데 그럼 매출이 도대체 어느 정도길래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충남 금산에서 네. 부추면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 거기에서 생산을 해서 부추깻잎이라는 이름으로 아하, 유명하고요. 예. 2017년도 금산 깻잎은 매출 물량이 9,117톤, 매출 금액은 약 515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야, 물량이 9,000톤이 넘고 매출 금액이 그러니까요. 50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산업 규모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이 정도로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을지 그런 특별한 점 좀 꼽아주시죠. 네, 저희 봤을 때는 농가의 품질 향상 노력이 제일 컸던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지속적인 지자체와 그리고 지역 농협의 지도 지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지자체라든지 농협의 지도 지원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깻잎 같은 경우는 사실 재배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쵸. 것 중에 하나라고 네. 꼽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금산에서 이렇게 품질이 좋은 깻잎이 생산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환경적인 측면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금산구는 해발 고도가 높아서 큰 일교차로 독특한 향과 진한 색을 만들어냈고요. 약 35년 동안 지속적인 재배를 통해서 인지도와 토양 관리 등 과학적인 재배 양식을 도입해서 최상의 깻잎을 생산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근데 또 이 금산역 깻잎 요리 교실 등 열어서 이 지역 특산물을 알리는데 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요리 교실이 있으면 당장 저부터도 한번 가서 한번 들어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앞으로 뭐 이런 농산물에 관련해서 요리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럴 예. 것 같습니다. 축제도 좋고요. 이런 요리 교실도 좋고요. 다방면을 좀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박동민 기자. 아까 얘기한 대로 충남 금산과 서천 그리고 경남 밀양의 깻잎 농가들이 뭐 현재 시세를 좀 잘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다면 뭐 우리 깻잎 산지들의 작황 상태는 좀 어떻고 생산량은 어떤지도 궁금하네요. 네, 전년도에 저희가 가격이 하락하면서 네. 재배 면적 감축이 좀 됐습니다. 그런 영향으로 생산량은 좀 감소를 했고요. 작황은 전년 평년보다 다소 안 좋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하, 생산량도 좀 떨어졌고 작황도 좀 부진한 상황이다라고 짚어주셨고요. 그러면 깻잎의 상품성 강화를 위해서 이 농민들은 농가에서는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그것 역시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그 몇 가지 문제가 되는 병해충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네. 됐습니다. 그 중에서 산소 부족 및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서 발생이 되는 검은 반점. 요것이 그 매일 새벽 하우스 개폐를 통해서 공기 순환을 좀 해주셔서 그 부분을 힘써 주시고 예. 잎이 더러운 물에 더운 물에 데친 것 같은 그런 수침은 여름철 작업 시간을 조절해서 실시해 주시고요. 네. 기온 변화로 수분이 감소하고 부피가 작아지거나 모양이 변형되는 마름이라고 하는 것들은 예. 수분 방지를 위해서 박스 안에 비닐이나 신문지로 넣고 포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번 달 깻잎 시세와 출하 좀 어떻게 전망하는지도 얘기해 주세요. 네, 이번 달은 지난달보다 출하량이 좀 증가를 했고요. 가격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네. 전년 평년 동기간 대비 시세와 출하 물량이 비슷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MBS 박동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또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의 채소 깻잎에 대해서 박동민 기자와 함께 정리를 해봤습니다. 깻잎에는요, 로즈마린산이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염 작용에 굉장히 좋다고 하고요. 그렇군요. 우리 몸에 좋다고 하니까요. 우리 깻잎 정말 많이 사랑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과채와 과일 시황 확인하시죠. 네, 10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거래된 농산물들 중에서 과일과 또 과채의 경락가 지금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확인할 품목은 멜론입니다. 전체 반입 물량은 39.74톤입니다. 어제는 52.17톤 들어왔고요. 어제에 비해서는 12.43톤 감소한 반입량을 기록했습니다. 머스크멜론 5kg 상품 기준 평균가 18,254원입니다. 최고가는 19,000원, 최저가는 18,0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평균가는 22,000원을 기록했는데요. 어제에 비해서 오늘 3,746원 하락했습니다. 네, 최근 7일 최고가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000원에서 2만 원 사이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10월 16일 같은 경우는 22,000원을 기록하면서 최근 일주일간을 놓고 봤을 때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고요. 자, 오늘은 한 3,000원 정도 빠졌습니다. 19,000원의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머스크멜론 최고가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이어서 평균가인데요. 최근 30일을 놓고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초에는 만원대 가격이 계속해서 유지가 됐습니다. 10월 3일 같은 경우는 1,100원에 가격이 거래가 됐고요. 하지만 10월 8일을 기점으로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8,254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10월 초반보다는 한 8,000원 정도 상승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다음 품목은 사과입니다. 전체 반입 물량은 148.8톤이고요. 전일 총계는 200.3톤이었습니다. 오늘은 51.49톤 감소한 반입 물량을 기록했습니다. 사과 중에서도 부사 품종입니다. 10kg 상품 기준입니다. 평균가 35,957원이고요. 최고가는 42,000원, 최저가는 33,00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어제 평균가가 36,051원이었습니다. 최고가는 같은 상황이었는데요. 어제에 비해서는 아주 소폭 하락했습니다. 94원 하락한 35,957원에 사과 부사 거래됐습니다. 네, 10kg 상품 기준 최근 일주일간 최고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10월 12일 45,000원대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4만 원대로 하락을 했고요. 4만 원에서 45,000원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월 18일 오늘은 42,000원의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사과, 부사, 만생종 품종 확인하고 계신데요. 아무래도 9월 달 때는 정확한 집계가 되지 않고 있고요. 10월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출하가 시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월 8일 38,000원대 평균가를 기록했고요. 이 가격대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월 18일 오늘은 소폭 하락한 35,957원의 평균 가격을 형성했습니다. 네, 만생종 중에 대표 품종인 사과, 두사 품종 살펴보셨고요. 이어서 확인할 품목은 감귤입니다. 전체 반입 물량은 308.9톤이고요. 어제에 비해서는 46.21톤 감소한 반입 물량을 기록했습니다. 네, 감귤 중에서도 온주 품종 살펴보겠습니다. 자, 5kg 특품 기준입니다. 평균가 15,043원이고요. 최고가는 26,000원, 최저가는 13,000원을 기록했습니다. 어제 평균가는 19,123원이었고요. 최고가 25,000원, 최저가 14,500원이었는데요. 어제와 오늘 평균 가격에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제에 비해서는 4,080원 하락한 15,043원에 거래됐습니다. 5kg 특품 기준 살펴보고 계십니다. 최근 7일 평균가입니다. 자, 5kg 특품 기준 13,000원대에서 19,000원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10월 15일 같은 경우는 13,800원대를 기록하면서 최근 일주일간에서는 가장 낮은 평균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 보이면서 10월 17일 19,100원대를 기록했고요. 하지만 어제보다는 좀 하락세를 탔습니다. 오늘은 15,043원의 평균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감귤 온주 최근 7일 평균가를 살펴보셨고요. 이어서 30일 평균가를 놓고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선 같은 경우가 지난해, 이 실선이 올해인데요. 자,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는 지난해보다는 높은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특히나 9월 29일 같은 경우는 18,500원대를 기록하면서 올해 가격 중에서 올해 30일 가격 중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이었습니다. 그러나 10월 3일을 기점으로 상황이 좀 뒤바뀌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10월 11일 때는 12,000원대를 기록하면서 지난해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상황이 좀 뒤바뀌었고요. 15,040원대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이맘때와 좀 비슷한 가격대를 보여줬습니다. 네, 감귤 온주 살펴보셨습니다. 다음 확인할 품목은 배입니다. 전체 반입 물량은 84.21톤이고요. 어제는 55톤가량 들어왔습니다. 어제에 비해서는 28.66톤 증가한 반입 물량을 기록했습니다. 가격 살펴보겠습니다. 배 중에서도 대표적인 품종이죠. 신고배입니다. 15kg 특품 기준입니다. 최고가는 58,000원이고요. 평균가도 58,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어제 평균가는 45,580원, 최고가 5만 원, 최저가 4만 원이었는데요. 오늘은 58,000원의 평균 가격, 어제에 비해서 12,420원 상승했습니다. 네, 최근 7일 평균가입니다. 15kg 특품 기준인데요. 자, 10월 13일만 보더라도 37,000원대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 가격대가 10월 초중반까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10월 15일부터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10월 18일 오늘은 58,000원의 평균 가격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라고 분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30일을 놓고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kg 특품 기준인데요. 자, 이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지난해보다 월등히 높은 가격에 올해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10월 11일 때는 지난해와 같은 가격 32,000원대를 기록했고요. 하지만 오늘은 58,000원대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월등히 높은 가격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하나는 지난해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하나는 지난해보다 올해 가격이 좀 불안정하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격 낙차가 좀 크다라는 점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배 신고 확인하셨고요. 다음 확인할 품목은 토마토입니다. 전체 반입 물량은 94.22톤이고요. 어제는 115.4톤 들어왔습니다. 어제에 비해서는 21.14톤 감소한 반입 물량을 기록했습니다. 토마토 중에서도 완숙 토마토입니다. 5kg 특품 기준 평균가 38,682원, 최고가 39,000원, 최저가 38,000원에 거래됐습니다. 어제 평균가는 36,000원이었습니다. 오늘은 38,682원의 평균가, 어제에 비해서는 2,682원 상승한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네, 최근 7일 최고가입니다. 32,000원에서 39,000원대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3만 원 중반원대 가격이 계속해서 유지되다가 10월 16일 32,000원의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최근 일주일 최고가 중에서는 가장 낮은 최고가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오늘은 39,000원의 최고가 형성했습니다. 네, 토마토 완숙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30일을 놓고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해보다 토마토 같은 경우는 월등히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주목해 보셔야 되는 게 9월 19일입니다. 추석 전이었는데요. 이때는 72,538원을 기록하면서 지난해보다 월등히 높은 가격이었고요. 하지만 추석 이후에 이 토마토 안숙이 가격이 좀 많이 하락했습니다. 3만 원대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9월 29일 같은 경우는 3만 620원대에 거래가 됐고요. 이 추세가 쭉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3만 8,600원대에 거래가 됐고요. 한 달을 놓고 봤을 때 계속해서 지난해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산지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북 장수군입니다. 32,431원에 거래됐습니다. 강원 평창군 25,984원입니다. 강원 화천군 28,600원이고요. 전체 산지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천군이 최고가 4만 원을 기록했고요. 평균가를 놓고 보면 화순군이 36,165원, 그리고 장수군이 32,431원, 화천군이 28,600원, 평창군이 25,984원에 거래됐습니다. 지금까지 과일과 과채 시황 확인해 봤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특별히 주목해서 볼 오늘의 과일은 바로 블루베리인데요. 블루베리에 대해서 농협 그리고 가락 공판장의 송충호 본부장과 얘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10월 15일 마지막 거래를 끝으로 반입이 현재 종료된 상태입니다. 네네. 네, 15일 경락가부터 보면요. 국산 블루베리가 1kg 상품 기준으로 평균가는 12,554원, 최저가가 12,000원, 최고가가 16,000원이었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사실 네. 어릴 때는 블루베리 보기가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즙도 있고요. 생 블루베리도 굉장히 많이 먹고 있는 상황인데 국내 블루베리는 좀 언제부터 재배가 시작이 됐고 또 주로 재배되고 있는 지역은 어느 지역입니까? 우리나라는 60년대, 1960년대 최초로 도입됐고요. 예. 그 재배 기술 부족으로 실패하다가 그 국내 일부 학자들의 연구 노력으로 이제 개량해가지고 2010년 초반부터 그 제조 지역부터 재배를 시작해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이제 재배가 좀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예전에 블루베리 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입 과일로만 여겨졌었거든요. 그랬었죠. 예. 일단 우리나라 기상 조건이나 토양이랑 잘 맞는지 이런 부분도 참 궁금한데 블루베리 재배하려면요 어떤 환경이 필요한가요? 블루베리는 지금 우리나라 지금 기온에 좀 적합한데요. 네. 온난한 기후 조건과 그 적당한 강수량이 요구되는 기후 조건과 그리고 토심이 좀 배수가 잘 되고 그리고 사질 양토가 좀 재배 환경이 좀 적합합니다. 재배 환경이 좀 적합하군요. 사실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몸에도 좋고요. 먹기도 편하고요. 네. 무엇보다 건강에 좋기 때문에 최고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많은 분들이 블루베리를 좀 찾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비자의 반응은 좀 어떤 상황입니까? 예, 지금 우리 앵커님이 말씀한 대로 이렇게 맞고요. 소비자들이 지금 국내산을 선호하는 가운데 이제 블루베리가 그 시력과 그 노화 방지 그리고 성인병 그리고 치매 예방에 좀 좋다고 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피부와 다이어트 효과에 우수하다는 영향으로 지금 소비층들이 지금 계속해서 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블루베리 수입산도 많은 편이잖아요. 국내 시세에도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예, 맞죠. 암만 해도 그 수입산 때문에 우리 국산 과일이 좀 영향받는 것 같고요. 네. 네네. 암만 해도 수입 블루베리가 반입되면서 좀 시세 변동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산 저희 블루베리 경우에는 4월에서 8월 사이에 출하가 되는데 네네. 그걸 좀 감안해서 좀 소비자들이 좀 구입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입 블루베리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네.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 FTA 피해 보전 직접 지불배 및 폐업 지원 대상 품목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만큼 이 FTA에 좀 많이 영향을 받는 네. 품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이 블루베리의 최대 산지인 전라도만 보더라도요 재배 포기로 30%가량 재배 면적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예. 근데 참 말도 어려운데요. FTA 피해 보전 직접 지불제 및 폐업 지원 대상 이게 정확히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그 FTA 피해 보전 직접 지불제라는 거는 네. FTA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이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이제 하락할 경우 하락분에 대한 일정 부분을 보지는 되고요. 그 폐업 지원은 FTA 이행으로 계속 재배하는 것이 좀 곤란하다고 이제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서 예. 농업인의 폐업을 희망하는 경우 3년간의 순수익을 농가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네. FTA 피해 보전 직접 지불제 대상 품목으로 이 블루베리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뭐 추가적으로 폐업 지원 대상 품목은 블루베리 노지포도 시설포도 3개 품목에 해당돼 있습니다. 이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두 곳에 모두 해당이 돼 있는데 그만큼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네. 뭐 이렇게 FTA 영향도 받을 수밖에 없는 품목 중에 하나고 올해 뭐 날씨도 워낙에 안 좋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생산량이 어떤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지난해라든지 평년에 비교했을 때 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FTA로 인해서 좀 국산 농산물이 피해를 많이 받고 있어서 이제 저도 네네. 좀 마음이 지금 착잡한데요. 다행히 블루베리는 매년 재배 면적이 증가 영향으로 생산량은 평년보다는 좀 증가되었고 예. 네. 올해는 좀 기상 여건 악화로 지난해보다는 좀 생산량이 지금 감소한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참 여러모로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또 농가에서 재배를 해주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자,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또 농사를 짓고 계신데 블루베리 시세라도 잘 나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가요? 그 소비 수요 증가와 이상 기온 영향에 따라서 생산 물량이 좀 감소해가지고 네. 전년 평년 대비보다는 좀 가격이 오름세를 좀 형성하고 있습니다. 아하, 가격에 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각 지자체 농업기술센터에서는요, 블루베리 농가들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정말 꾸준히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곡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홍수 출하를 막고요,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해서 저희가 전화 연결을 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곡성군 농업기술센터 과수 득작팀의 윤현석 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팀장님 반갑습니다. 자, 전남과 전북 지역 같은 경우는 블루베리의 최대 산지 중 하나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 곡성 지역의 블루베리 재배 면적은 어느 정도 되는지 먼저 좀 짚어주시죠. 네, 전국 블루베리 재배 면적은 2016년 말 기준으로 4,336헥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 곡성 재배 면적은 작년 말 기준 26.3헥타로 그리 많지 않은 면적인데요. 전남에서는 담양, 화순, 그리고 그 다음으로 세 번째 규모입니다. 전국 평균보다 시설 조기 재배 비중이 꽤나 높은 것이 우리 지역의 특징입니다. 시설 조기 재배 비중이 평균보다 좀 높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시설 조기 재배라는 게 사실 어떤 건지부터 좀 잘 모르겠거든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블루베리는 일반적으로 그 관목성 온대 낙엽과수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 4월에 꽃이 피고 품종에 따라 6월에서 8월 사이 수확할 수 있는 과수인데요. 이런 블루베리를 시설 비닐하우스 내부에서 보온 시설을 갖추고 난방기 등을 이용해 일찍 가온하면 일찍 꽃이 피고 과실도 노지보다 빠른 시기에, 그러니까 조기에 출하할 수 있는 그런 재배 유형을 말합니다. 근데 또 이 블루베리 농가들이 농사를 지는데 쉽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좀 곡성 농업기술센터에서 블루베리 농가들에게 좀 지원해주는 부분도 있나요? 아, 네. 우리 군에서는 2007년부터 블루베리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초창기에는 그 식재 지원, 그리고 방조막, 그 선별기 위주로 기본적인 사항들을 지원하였고요. 2014년도부터는 조기 출하를 위한 시설하우스, 그리고 낙엽보온 커튼, 난방기 등을 위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 결과 16년도에는 1.3헥타였던 조기 재배 면적은 17년도에는 2.4헥타, 그리고 18년도에는 5.4헥타로 확대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블루베리 농업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농업인 연구회를 운영하고 동계 전정 교육, 그리고 재배 기술 교육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일들을 하고 계신데 이런 지원 사업들이 블루베리 농가에 좀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일반적인 그 노지 블루베리는 이제 6월부터 7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출하가 되고 있는데요. 예. 그 저장이 어렵다 보니까 이 시기에 생과 출하가 집중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2016년까지 전국적으로 재배 면적이 급증하면서 과거에 키로당 2, 3만 원대 하던 가격이
그 1만 원대로 조정받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데요. 네네. 네, 그런데 블루베리 조기 재배 품종을 이게 빨리 나오는 품종을 얘기합니다. 조생종 네. 품종을. 조생종 품종을 시설하우스에서 가온 그리고 또는 보온 관리하면 3월, 4월부터 수확이 가능하고요. 노지 블루베리가 출하되기 전까지는 노지 블루베리에 비해 그 조기 재배했을 때 1.5배에서 3배까지 가격이 높습니다. 3배까지 높군요. 예. 네네. 조기 재배를 위해서는 또 하우스라든가 그리고 보온 시설 구축비 그리고 유류대 등 경영비가 좀 상승하기는 하지만 출하 단가가 높다 보니 단위 면적당 노지 재배 농가에 비해 2배 이상 소득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결과적으로 블루베리 조기 재배가 농가 소득에 확실히 도움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 네. 그렇습니다. 조기 재배 농가는 소득 측면에서 관행 농가에 대비 그 확실한 우위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2017년부터 6월에서 7월 사이 출하되는 블루베리 가격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는 앞서 말씀드린 2016년 FTA 폐업 지원으로 전체 면적의 약 한 25%가량이 폐업을 했고 올봄 냉해로 인해 생산량이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이 됩니다. 아울러 블루베리 조기 출하 농가가 늘어나면서 분산 출하되는 효과도 일부 있었고요. 또한 분산 출하로 인해 소비자가 블루베리를 접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남으로써 전체적인 소비 수요가 증가하는 순기능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시간 관계상 꼭 필요한 거 질문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 내년에 곡성 지역의 블루베리 재배 의향 면적은 어느 정도나 될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조기 재배를 위해서는 시설 재배 위주로 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네, 하지만 시설하우스, 낙엽보험, 쿠튼 등 시설 투자비가 좀 만만치가 않아서 증가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농가에서는 확대 재배를 위한 식재 지원 사업을 꾸준히 건의해오고 있으나 그 폐업 지원 대상 품목을 다시 또 식재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마지막으로요. 블루베리 재배 농가에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시장에서는 좀 과실에 물이 나지 않고 네. 과분이 곱고 단단하고 맛있는 과일을 선호합니다. 근데 이는 당연한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 더 좋은 가격을 받기 위해서 농가마다 경쟁하고 그 과실 납품 크기가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가에서 특대과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대과정 품종으로 또 다시 갱신하고 정례, 적화, 적과 작업 등을 꼭 하지 않아도 될 불필요한 농작업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하고 단위 면적당 수확량도 감소하게 됩니다. 사실 블루베리는 적당한 크기에 단단하고 맛있으면 되는데요. 불필요한 경쟁으로 농작업이 늘어나고 경영비가 증가하는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네. 새로 출범한 한국 블루베리 연합회와 합심하여 다수의 블루베리 농가에게 좋은 방향으로 선별 기준이 잡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전화 연결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곡성 농업기술센터 윤현석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국내 블루베리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이 점도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충호 본부장님 좀 짚어주시죠. 네, 이제 블루베리 산업이 이게 점차적으로 체계화되고요, 기업화되고 있다 보니까 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그 품종 개량에 좀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내년 농사를 준비하고 있을 블루베리 농가들도 그렇고요. 현재 이 블루베리 농가들에게 좀 다음 수확을 위해서 어떤 점을 유의하면 좋을지도 얘기해 주세요. 아무래도 봄에 가뭄을 대비해 가지고 점적 관수에 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블루베리 생장과 수확량을 좌우하는 거는 전정 작업에 대한 관리가 좀 강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시면 아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의 과일 블루베리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FTA로 인해서 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봤고요. 근데 소비층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부에서도 다양한 제도와 또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하니까요. 블루베리 농사 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힘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집중 분석 코너 확인하시죠.
네, 오늘 집중 분석에서 살펴볼 농산물은요, 김장철에 꼭 필요한 재료죠. 바로 배추입니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반입량부터 보겠습니다. 배추 671.5톤 들어왔네요. 어제는 480.8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물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190.6톤 더 많이 들었습니다. 배추 10kg 상품 기준입니다. 평균가 5,807원을 기록했고요. 최고가는 7,600원, 최저가는 4,600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어제 6,600원대 시세를 형성했었는데 오늘은 5,807원을 기록했습니다. 어제보다는 799원 하락했습니다. 배추 최근 7일 동안의 최고가 보겠습니다. 10월 13일 6,300원으로 최근 7일 동안의 최고가 중에서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다가요, 10월 17일 어제였죠. 7,800원까지 상승하면서 최고가를 또 기록을 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약 한 200원 정도 떨어지면서 7,60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이번엔 전년도 30일 평균가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래프를 보면 아시겠지만 지난해보다 올해 가격이 좋지 못했습니다. 특히나 9월 19일 이 가격을 보시면요. 최고가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보다는 시세가 좋지 않음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후로 10월 11일 같은 경우도 좋지 않았고요. 하지만 오늘은 다행히 좀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5,807원을 기록하면서 지난해보다 좋은 시세를 형성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배추입니다. 강원 평창군 3,794원을 기록했고요. 강원 정선군 4,528원에 낙찰됐습니다. 강원 홍천군도 볼까요? 5,146원을 기록했네요. 네,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창군이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8,300원에 낙찰됐고요. 그 다음으로는 홍천군이 7,800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평균가는 홍천군이 가장 높았네요. 5,146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다음도 살펴보겠습니다. 얼갈이 배추입니다. 110.5톤 들어왔고요. 어제는 121.8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 11.32톤 적게 반입됐네요. 얼갈이 배추 4kg 상품 기준 평균가 2,305원을 기록했습니다. 어제와 비교했을 때는요. 어제는 2,600원대였네요. 어제보다 시세가 하락했습니다. 한 300원 차이 나죠? 336원 떨어진 2,305원에 거래됐습니다. 얼갈이 배추 최근 7일 동안의 최고가입니다. 10월 12일 5,600원대부터 시작해서요. 그 이후로는 계속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지금 현재 8,100원에 거래됐습니다. 얼갈이 배추 전년도 30일 평균가를 또 비교해 봐야겠죠.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시세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9월 19일 이후로는 다시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더 좋지 못함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월 11일을 기점으로 반짝 상승하는 듯 싶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다시 시세 하락하면서 지난해보다 올해 가격이 더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얼갈이 배추 경기 안성시 1,724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경기 광주시는 1,528원에 낙찰됐고요. 경기 포천시도 볼까요? 1,196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시 기흥구가 최고가 중에서 9,500원으로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고요. 안성시가 평균가 중에서는 가장 높았습니다. 1,724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이렇게 배추 경매 시황 살펴봤고요. 가락동 농수산물시장과 연결해서 또 경매 현장 분위기는 어떤지 생생하게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팜캐스터 준비됐나요? 네, 안녕하세요. 팜캐스터 이경화입니다. 가락동에서 살펴볼 오늘 집중 분석할 오늘의 작물은요? 배추입니다. 그렇습니다. 배추 좀 볼까요? 좀 꼼꼼하게 좀 들어보세요. 야, 진짜 그냥 봐도 하늘에 큼직큼직한 게, 네. 아, 이걸로 보니까 더 크네요. 네. 정말 보기 좋은데, 오늘 이제 집중 작물로 선택을 하셨단 말이에요, 배추로요. 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우리 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배추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꼼꼼히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배추 없이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노래방 좀 가셨는데요. 네. 말 그대로 좀 기운차게 하술에 맞춰서 좀 우렁차게 좀 시작을 해볼 텐데, 자, 가장 이제 중요한 게 배추가 좀 어느 정도 반입이 되는지 반입량부터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전주는 이제 반입량이 그 평균 반입량이 89대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금일 16대가 적은 66대가 반입됐습니다. 지난주 대비 좀 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건가요? 일단은 저번 주 같은 경우는 주초가 이제 100대가 넘는 가장 많은 물량이 출하가 됐습니다. 이게 왜냐면 일기작들이 이제 막바지 작업이 됐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물량이 몰리는 현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일기작들이 거의 마무리되면서 물량 자체가 줄었던 거고요. 그래서 전주 대비해서는 한 30% 정도 물량이 감소했다고 보시면 될 것 지금 같습니다. 감소가 좀 됐다. 워낙 지난주에 좀 많이 반입이 됐기 때문에 그에 그렇죠. 따른 좀 네. 영향인 것 같고요. 경락가는 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나요? 일단 전주 같은 경우는 상품 시세 5,200원이었고요. 이제 평균 시세입니다. 근데 이제 이번 주 지금 현재 금일 형성된 가격이 6,3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주 대비해서는 한 22% 정도 가격 상승률을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좀 가격이 상승한 가장 큰 원인을 뭘로 꼽고 계세요? 일단은 반입량이 좀 줄었던 게 가장 그리고 이제 또 상품성이 이제 이모작들이 출하가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좀 품위가 좀 좋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일부는 또 이제 그 중소형 마트에서 이제 세일 미끼 상품으로 이제 세일이 좀 들어가고 일반 소비 자체가 좀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김치 공장이 최근에 이제 그 김치 공장 자가 수율이 없다 보니까 네. 그걸 시장 내에서 한 40% 반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가 그냥 순조롭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좀 너무 지난주 좀 많은 반영 때문에 오히려 좀 그렇죠. 걱정을 했는데 네. 오히려 좀 이번 주로 접어들면서 좀 안정적인 가격과 좀 반입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나마. 그렇죠. 네. 그나마 좀 시세가 조금씩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 그나마 좀 저희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좀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이제 주출하 지역을 좀 우리가 살펴본다면 네. 어떤 지역들인가요? 일단 뭐 강원도 쪽에서도 주로 대부분 출하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모작 중에 이제 뭐 홍천이라든가 그다음 평창, 개천, 그다음에 정선 쪽에서 이제 주로 출하가 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강릉이라든가 그때 지역도 출하가 되고 있긴 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 지역에서 출하되는 물량 중에 품위가 좋은 거 위주로 해서 높은 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뭐 배추가 그냥 하늘에 봐도 좋긴 하지만은 네. 유난히 또 좀 제값 잘 받는 지역들이 또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쵸. 지금 어떤 지역들인가요? 그 지역이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원도 지금 현재 출하되고 있는 평창이라든가 뭐 정선 그다음에 홍천 여기 지역에서 출하되는 물량 중에서 이제 사이즈로서 이제 뭐 통사리가 9가 5이만 크기 어떤 크고 그다음 결국상 좋은 거 위주로 해서 높은 시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작황이 좋은 거 위주로는 항상 뭐 지역에 상관없이 높은 시세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은 보면은 주로 이제 강원도 지역이라면은 네. 이제 좀 하수로 넘어가고 다음 달 넘어갈수록 이제 뭐 중부, 남부 쪽으로 이렇게 좀 내려가게 되는 거죠? 예, 예. 맞습니다. 일단은 뭐 이제 지역이 이제 충청도에서 이제 뭐 경상도 그다음에 고창, 무안, 이제 해남까지 이렇게 지역이 서서히 밑으로 내려가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 본격적인 김장철이 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본격적인 김장철 우리가 한 어느 정도로 좀 시기를 잡으면 좋을까요? 일단은 예. 11월 15일이 수능이거든요. 예, 그때 기점으로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활발한 소비가 될 것 같고요. 예, 네, 예, 맞습니다. 수능을 좀 기점으로 네, 그때 항상, 예. 정말 가장 바쁜 배추의 어떤 좀 호황기, 네. 성수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그렇죠. 것 같습니다. 급성수로 보시면 돼요. 네, 가을 배추 좀 작황 상태는 좀 어떤 편이에요? 지금 가을 배추가 지금 현재 원래 이제 김장 배추인데요. 그게 지금 현재 그 정식 자체도 지금 현재 그 우천 영향으로 해서 지금 파종 자체가 좀 한 5일 정도 딜레이가 됐어요. 근데 그 이후에도 사실은 이제 성장기에 잦은 우천이 오다 보니까 뿌리 활착이 좀 안 됐고요. 그다음에 일조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결구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다음에 그 전체적인 지금 현재 포션 자체가 지금 출하 일수가 한 70일 정도면 좀 적정 물량이 출하가 돼야 되는데 평상시에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80이 넘어야지만 이렇게 배추가 좋은 상태로 좀 출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늦춰진 상태에 출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이제 비 때문에 네. 예, 한 5일 정도 지금 늦춰진 상황이고 이렇게 좀 늦춰지면서 늦은 이제 출하가 말 그대로 가격에 바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데 그렇죠. 예. 비 때문에 좀 산지에는 어떤 연락은 해보셨어요? 네. 오늘 지금 현재 산지 지금 비가 잡혀서 지금 현재 뭐 반입량 자체는 좀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네. 이제 비로 인해서 뭐 출하량은 좀 줄을 걸로 반입량을 좀 줄을 걸로 좀 봐서 아무래도 오늘 시세 흐름은 아무래도 좀 더 상향 조정되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고요. 네. 조금 소폭 좀 상승의 여지를 네. 지금 보여주셨습니다. 네. 우리가 가장 좋은 배추는 좀 속을 봐야 하는데 제가 네. 하나 둘 셋 퉁! 어? 예. 어우, 퉁! 예, 이겁니다. 요 정도 좀 속은 좀
보여줘야만이 말 그대로 좀 속이 좀 조밀조밀한 요 배추가 좋은 네. 배추고요. 말 그대로 본격적인 김장은 이제 한 다음 달 중순으로 넘어가야만이 성수기를 맞이한다고 네, 합니다. 맞습니다. 산지에 계신 분들요, 이렇게 속이 좀 꽉 찬 조밀조밀한 배추 좀 출하해 주기 위해서 좀 애써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좀 당부의 말씀 있다면 어떤 이야기 해주고 싶으세요? 일단은 네. 뭐 농가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이제 지금 현재 그 산지가 어려움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제 적정한 가격을 받고 이제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역할이 이제 사실은 네. 수치 가격을 높은 수치 가격을 제고를 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네. 일단은 뭐 정보 상호간에 사실 유기적으로 정보 교류가 좀 많이 좀 절실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기적으로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우리 지금 가락시장 365 같은 이런 네. 정보 채널 같은 것도 네. 방송을 하다 보면 서로 아무래도 굉장히 좋은 맞습니다. 정보, 한마디로 네. 좋은 정보를 얻고 말 그대로 우리가 좋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탄생한 게 가락동 365입니다. 네. 네. 우리 경매사님 제가 홍보대사로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저는요 가락동에서 배추에 대한 경매 상황을 짚어본 팜캐스터 이경아였고요. 예. 대하천가의 고영석 경매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가락동 365의 홍보대사 이 고행서 경매사를 네. 통해서 현재 배추 시세를 한번 짚어봤습니다. 좀 더 자세히 송충호 본부장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월별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추 반입량을 한번 짚어보면은 지난해라든지 평년과 비교했을 때 현재 어떤 수준입니까? 지금 표에서 이제 보는 것 같이 월별 반입량은 이제 2월을 제외하고 9월까지 지금 반입량이 지금 감소한 걸로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예.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총 반입량은 99,915톤으로 지난해 대비 한 7,240톤이 감소한 상황입니다. 7,240톤이 감소했다라고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가격 같은 경우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좀 어떤 편인가요? 배추 올해 평균 가격은 7,867원으로요. 네. 지난해 평균보다 좀 약 580원 낮고 3월에서 6월 그리고 8월은 지난해 동월보다 가격이 높게 형성된 것으로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고랭지 배추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생산량이 궁금한데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고랭지 배추 생산량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고랭지 배추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좀 재배 면적이 약 5% 감소했고요. 네. 그리고 정식기 폭염과 좀 새역기 집중호우로 작년보다 좀 생산이 좀 감소한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언급해 주신 날씨라든지 혹은 병해축은 배추 농사에서 굉장히 이 적과 같은 존재인데요.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자 국내 한 종자 회사에서는 저항성이 강한 가을 배추 종자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전화 연결해서 자세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농업바이오 마케팅 본부장 신홍기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농우바이오 어떤 회사인가요? 예, 저희 농업바이오는 농업의 근원이 되는 채소 종자를 연구, 생산, 판매하는 대한민국 대표 종자 기업이고요. 네네. 미국, 중국, 인도 등 해외 6개국의 현지 법인과 육종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100개국에 연 3천만 불 이상을 수출하고 있는 글로벌 종자 회사입니다. 네, 살짝 이 수화기만 조금 거리 두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신품종 청명 가을 배추를 좀 개발했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떤 품종입니까? 예, 진명가을 배추는 습기가 빠른 조기 수확이 가능한 품종이고요. 예. 바이러스에 비교적 강하고 기존 김장 배추보다는 일찍 파종이 가능한 가을 배추입니다. 내부 색이 진하고 잎이 얇고 많아서 재배 및 김장 배추로 적합한 품종이고요. 수확이 지연되어도 내부 꼬임 현상이 적어서 상품성이 우수하고 외엽이 작아서 재배 관리가 용이한 품종입니다. 그렇군요. 뭐 연구 개발만 14년이란 시간을 투자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좀 어떤 점에 중점을 두셨나요? 예. 저희는 신품종을 개발할 때 대부분이 그렇겠지만 생산하는 재배자인 농민들과 그리고 소비를 하는 소비자 모두가 만족하는 품종이 될 수 있도록 개발하는데 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재배자인 농민들에게는 시장 출하에 적합하고 상품성이 좋은 품종이 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소비자에게는 맛과 품질이 우수하고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품종을 만들도록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농민들의 반응일 것 같습니다. 농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농가 반응이 있습니다. 지금 청명가을 배추는
3년 동안 재배 시험을 진행하였고요. 지금 그 평창 지역과 영월 지역에서 수확이 되고 있는데 상품성과 품질이 우수해서 아주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 마지막으로 청명가을 배추를 재배하는 농가들에게 마지막으로 짧게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청명가을 배추는요, 정식 후에 청명가을 배추 같은 경우는 앞서서 얘기한 바와 같이 이제 기존 배추보다 숙기가 조금 빠른 품종입니다. 네. 그래서 재배를 하실 때 초기 주는 시기를 한 일주일 정도 빨리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김장 배추보다는 일주일 정도 수확을 좀 빨리 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앞으로도 이렇게 청명 가을 배추와 같이요. 좀 신품종 개발에 더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자 신품종 얘기를 해봤고요. 송충호 본부장과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을 배추 재배 면적은 현재 어느 정도로 좀 조사되고 있습니까? 예, 농업관측본부 자료에 의하면 그 작년 출하 시기 가격 약세로 작년보다 약 6% 그리고 평년보다 한 7% 정도 재배 면적이 좀 감소한 것으로 지금 조사되고 있습니다. 아하, 지난해보다는 좀 감소할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해주셨고요. 그러면 10월 출하량이라든지 가격은 어떻게 될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 10월 고랭지 배추 출하량은 재배 면적 증가로 좀 작년보다 약 8% 증가하고요. 예. 10월 가을 배추 출하량은 재배 면적 감소로 작년보다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10월 가격은 10kg 상품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낮고 평균보다는 약간 높은 5,000원 내외에서 형성될 것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집중 분석 나우 오늘은 배추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의 소매가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소매가 화면으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품목부터 보시죠. 배추 고랭지입니다. 한 포기 상품 기준 평균가는 3,736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어제보다는 43원 하락한 가격입니다. 무 고랭지 한 개 상품 평균가는 2,617원에 판매됐고요. 어제와 비교했을 때 125원 정도 하락했습니다. 밤 고구마 1kg 상품 평균가는 5,568원. 어제보다 13원 떨어졌네요. 붉은 고추도 보시죠. 100g 기준이고요. 상품입니다. 평균가는 1,713원. 어제보다 76원 하락했습니다. 토마토 1kg 상품 기준입니다. 평균가는 7,808원을 기록했고요. 어제보다는 80원 정도 상승한 평균가를 기록했습니다. 배신고도 보시죠. 10개 상품 기준입니다. 평균가 32,732원에 판매됐습니다. 어제보다 64원 하락했네요. 이어서 축산물 소매가입니다. 한우 등심 100g 기준. 어제는 8,295원, 오늘은 소폭 상승한 8,429원에 상승했습니다. 한우 불고기입니다. 100g 기준입니다. 어제는 4,318원이었고요. 역시 소폭 상승했습니다. 4,332원에 거래됐습니다. 돼지 삼겹살입니다. 100g 기준, 오늘은 2,014원에 거래됐습니다. 돼지 목살입니다. 자, 오늘은 1,960원을 기록하면서 어제 2,017원보다는 조금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농축산물 소매가까지 짚어봤습니다. 현재 시각 8시 2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아침에 설악산 쪽에 눈이 내렸다고 합니다. 저도 이 소식 듣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16일이나 빨리 내린 거라고 해요. 1cm 안팎으로 쌓인 첫눈이긴 하지만요. 저는 아쉬운 게 단풍 구경도 못했거든요. 저도 하나도 못했어요. 네, 벌써 겨울이 오는 건가 봐요. 그러니까요. 당분간 계속 춥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아침 저녁으로는 두툼한 겉옷 꼭 챙겨서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또 함께해 주신 농협 가락 공판장의 송충호 본부장님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또 오늘 또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내일 방송에서는요. 새송이버섯, 감귤, 가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민을 위한 대표 프로그램 MBS 생방송 가락동 365. 저희는 내일 오후 7시에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